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일요일 또 오전 시간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잘 쉬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편하게 쉬고 계시는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요? 삼성전자 8만전자 빨리 와야 할 텐데 도대체 언제 옵니까? 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옵니까? 참 정확히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파월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가 막 들썩들썩이에요. 들썩들썩.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 막 빠지고 있는데 빨리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죠. 이번 주는 그 9월에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주식시장을 아주 매섭게 끌어내렸습니다. 아주 매섭게 끌어내렸고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까지 하락을 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연일 하락이야. 연일 하락하더라. 연일 하락을 하는데 삼성은 TSMC 발 쇼크까지 또 더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6만 전자로 되돌아갔죠. 이렇게 긴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주식시장이 상승 동력을 얻기는 어렵다. 그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추석이 너무 길다. 3일로 줄여야 하는데 6일 정도 쉰다고 하니까 결국 장한테도 별로 안 좋다. 이번 주 코스피는 2500선에서 겨우 턱걸이 하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종가 기준 2600선을 돌파했던 지난주랑 비교를 해보니까 3.58%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3.58% 하락을 했고 특히 금요일에 장중 코스피는 한 달 만에 2400선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죠. 비구이 위안. 이 비구이 위안의 그 디폴트 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비구이 위안. 그리고 FOMC 이후에 이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또한 연준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이제 표시한 그 점도표를 1년에 4번 발표를 합니다. 1년에 4번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그 공개된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내년에 그 점도표 중간값은 지난 6월에 제시한 4.6보다 0.5%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1이야, 5.1%.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 의지를 이제 피력한 거야. 장기화 의지. 오래 가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채권 금리도 고점을 경신하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안전한 자산인 만큼 금리가 오르면은 주식의 매력도는 이제 하락하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경신했고 2년물의 국채 금리는 2006년 이후 이제 최고치를 또 갈아치웁니다.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가 연고점을 돌파를 한 거죠. 이에 따라서 국내외 주식시장은 일제히 휘청휘청합니다. 기술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지수도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보니까 각각 1.5%, 1.8%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목요일 1.37%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2,000원 선으로 떨어지는 거죠. 32,000원에서 떨어졌고 금요일에도 한 0.5% 정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그 자금 유출이 상당히 두드러졌어요. 외국인은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이죠. 연속 순매도를 합니다. 1조 2,421억 정도를 순매도를 합니다. 증권사들은 다음 주에 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제한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연휴 동안에 한국의 9월 그 수출입 동향과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한국과 중국 연휴가 이제 월말과 월초에 끼어 있어가지고 해당 구간에 발표되는 이벤트는 연휴 이후에 반영하게 돼가지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심리가 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주 대어인 우리 두산 로보틱스 있죠. 이 로보틱스 청약에 따른 자금이 쏠림, 그리고 분기 말과 명절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확대도 주식장 자금 유입을 제약하는 그 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만 전저로 하락을 했어요. 또다시 6만으로 갔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도 있겠지만은 지금 세계 그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TSMC, 이 TSMC가 이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아니, TSMC가 이렇게 악재면은 삼성한테는 호재야 하는데 오히려 TSMC 악재가 다 모든 기업들의 악재가 되는 거야. 참 웃기죠?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현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이터 통신이 TSMC가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요 공급사에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그 납품을 밀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SML 이 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추석이 지나야 돼. 추석이 지나야 좀 삼성전자가 좀 오르지 않겠나. 이제 한 10월 정도, 이제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또 월요일 날 되면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열리겠죠. 그 주가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빠지면은 25, 26, 27이죠. 27일까지는 뭐 27일까지 부지런히 모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한 11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까지 무선주 위주로 좀 모아가지고 11월에 배당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뭐 그 금액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수량이 많으면은 이 배당금도 무시 못합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 하여튼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